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선천성 안면 기형 중에 가장 흔하게 알려진 질환 중에 하나인 구순구개열 중에 구순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구순열 편에 이어서 구개열 편입니다. 교수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순구개열, 오늘은 그중에서도 구개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 구개열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구개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구개는 입천장을 말하는 것으로 입천장이 벌어져 있는 것을 구개열이라고 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로로 갈라져 있는 것을 구순열, 입천장이 중앙에서 벌어져 있는 것을 구개열, 그리고 이 둘이 같이 있는 경우를 구순구개열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구순열과 구개열의 갈라진 틈이 연결이 되면서 잇몸이 갈라져 있기도 하는데, 이것을 잇몸열 또는 치조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흔히 우리가 구순구개열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구순열과 구개열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입술이나 입천장이 벌어진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이런 선천성 질환의 원인은 100%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태아의 얼굴은 임신 4주에서 8주 정도에 형성이 되는데, 그때 얼굴을 만드는 조직들이 가운데를 모이면서 여러 조각들이 붙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조직이 만나서 붙는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구순열이나 구개열이 발생합니다. 태아기에 이미 얼굴이 형성된 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얼굴이 형성되기 아예 전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얼굴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부위화될 시기에 붙지 못해서 그 부위에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요. 구순열만 있는 경우에는 1000명 중에 0.5명, 그리고 구개열만 있는 경우에는 1000명 중에 1명, 그리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는 1000명 중에 0.7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들은 만약에 내 아이가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구순열과 마찬가지로 구개열도 아이가 태어난 뒤에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구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까지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수유가 가장 큰 문제인데, 빠는 힘이 이제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젖병을 빠를 때 이제 입안이 진공 상태가 돼서 우유를 빨아야 되는데, 입천장이 코랑 연결이 되니까 그 공기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유와 함께 코를 통해서 공기가 쉽게 들어가서 위가 빨리 팽창하게 되고, 따라서 아이들이 자주 딸꾹질을 하거나 또 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일반 애들 수유할 때에 비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주고, 그리고 중간에 좀 자주 쉬어서 배를 문질러 주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려서 트림을 잘 시켜서 공기를 중간에 배출시켜 주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빨 때 같은 양의 우유를 먹을 때 힘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자주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자 시중에는 구개열 환아들을 위한 특수 젖병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빠는 힘을 좀 덜어주도록 엄마가 젖병을 짜줄 수 있게 만들어진 젖병이라든가 젖꼭지의 구멍이 조금 더 커서 흘려 먹이는 원리가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주의사항들만 잘 숙지해도 수유도 성장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보통 태어나서 한 2, 3일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면은 아이들이 곧잘 적응해서 이제 필요한 양을 잘 먹게 되는 게 보통이고요. 다만 구순구개열은 안면기형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인 만큼 일부에서 다른 증후군이 동반돼서 나타나는데, 이제 구순구개열이 아닌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수유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반 증후군에 대한 고려는 일단 초기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다른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수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개열을 치료하는지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전 초음파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도 있지만, 이제 구순열이 없이 구개열만 있다, 그러면은 진단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아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각도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순혈과 구개혈이 동반된 경우에 산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출산 전에 이제 성형외과와 당일 연계 진료를 보도록 하고 있고 출생 후에는 아이와 함께 이제 구순구개혈 클리닉에서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9개월만에 있어서 태어난 후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출생 후에 이제 바로 아이를 구개혈의 정도와 형태, 다른 질병, 동반 유무 등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이의 건강 상태나 체중 등을 체크해서 구체적인 이제 수술 일정을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정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전문 클리닉에서 자세히 검사도 하고 일정도 짜는 그런 계획을 갖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대체로 9개월 수술은 언제쯤부터 가능할까요? 9개월만 단독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빨리 수술을 해도 장단점이 있고 늦게 수술을 해도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생후 12개월 그 앞뒤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술 과정은 당연히 이제 갈라져 있는 입천장을 닫아주는 게 1차 목적이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래층에 비정상적으로 배열된 그 목구멍의 근육을 교정하는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술을 함으로써 이제 먹는 기능, 그리고 코와 입 사이의 공간을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이제 발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9개월 수술을 할 때 중이염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걸 신경 써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중이염은 사실은 모든 일반 신생아도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9개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구멍과 귀 그 통하는 근육이 좀 약하기 때문에 중이염에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를 미리부터 알고 함께 취하셔야 할 건데요. 수술 전에 이비인후과와의 그 협의 진료를 통해서 중이염 여부를 그 확진 검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냥 테스트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중이염이 심하다 하면 우리 수술을 할 때 같이 고막에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개월의 이 수술 시기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일단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성장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나 수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앞편에서 구순혈은 주로 첫 수술을 마치면 외형적인 흉터나 코의 모양 등의 그런 개선을 위한 치료가 실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9개월은 또 그거랑 또 반대가 되겠습니다. 9개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돌 전에 시행하는 그런 9개월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급한 수술은 일단은 마쳤지만 그 근육을 수술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발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기들이 많은 발음을 아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만 2살에서 3살 그 사이에 영구개의 움직임이 발음을 할 때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특정한 센 발음을 할 때에 그 목구멍을 이루는 연구개와 인두의 움직임이 충분한지 평가를 하는데 일부 수술한 하나들 중에서는 일부에서 불충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꼭 필요한 경우라면 목구멍을 좁혀주는 추가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조건 뭐 수술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문 언어 치료사와의 그 치료, 그다음에 재검 등을 통해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아니면 단지 언어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입천장이 언어 능력에 관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이 9개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두 가지 증상이 모두 합쳐서 이루어진 구순 9개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구순혈과 구개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계열이 연결이 돼서 그 지나가는 길인 잇몸이 갈라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은 위 두 번째 앞니 부분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잇몸이 갈라진 것을 치조혈이라고 하는데 치조혈이 있는 경우에는 만 7세에서 9살경에 그 잇몸 그 치조혈의 그 뼈 이식을 통해서 잇몸 교정술을 따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질환에 대한 수술 이후에 7살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잇몸뼈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잇몸뼈의 계열이 이제 확실히 있다면 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7년 동안에 무슨 불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 두 번째 유치가 안 나거나 좀 비정상적으로 삐뚤어져 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유치이기 때문에 달리 해줄 수 있거나 꼭 필요한 수술은 없고 충치 관리만 하시다가 그 이갈이를 하는 시기 7세에서 9세 사이에 성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전으로 시기를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에 잇몸뼈 수술을 해주는 것이 결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생활에도 사실은 큰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걱정되는 건 이 경제적인 문제. 수술에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9개월은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보험이 거기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개월 1차 수술, 그리고 7세 이후에 시행하는 치조골 수술, 그리고 만약에 일부에서 이제 언어 발음에 문제가 있을 때 시행하는 그 목구멍 교정 수술 등이 모두 이제 보험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치료비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라면 병원이나 여러 기관 등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거 보시고 꼭 참고하시고 한번 문의하고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아직 이 9개월 수술이 얼마나 걸리고 또 입원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개월 수술도 이제 1살짜리 아기들한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구순혈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 전날 입원을 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수술 후 당일 저녁부터는 액체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천장을 당겨서 꼬맸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틀어지지 않는, 즉 누공이 생기지 않도록 아기가 손가락을 빨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아기의 팔꿈치를 둘러싸는 관절 부분에 부목을 감아주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짧으면 4주, 길면 6주 정도까지 이렇게 부목을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잘 지켜봐 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 보통 3, 4주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6주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2주까지는 우유나 뭐 국물, 주스 이런 액체류를 주로 권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2주, 즉 수술 후 4주까지는 건더기가 좀 적은 중기 이유식, 그리고 그 이후까지는 후기 이유식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완성이 되고 누공의 염려가 0%가 됐다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쓰던 컵 빨대, 손가락, 젖병, 공갈 젖꼭지 등을 빠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9개월 수술의 경우에는 이 수술 이후에 조금 더 신경도 써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또 수술만 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 추가적인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외에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구순혈과 달리 9개월은 이제 실밥을 뽑을 필요는 없죠. 목 안에 있는 녹는 실밥을 사용하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술 후 관리는 조금 이렇게 긴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9개월만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생후 12개월, 그러니까 외우기 좋게 돌 정도의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 이때는 애들이 체중이 10kg가 넘게 됩니다. 관리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시다가 3살 정도 돼서 이제 발음이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졌을 때 이제 발음 평가를 한번 받습니다. 말이 늦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발음을 할 때 목소리가 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이제 저랑 상담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일부 환자분에서 그 영구계를 조여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 7세에서 9세 사이에 치조열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이제 치조열 교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언어는 사실 정상적인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목구멍을 좁혀주는 수술은 안 하는 경우가 일단은 더 많고요. 그리고 치조열 수술은 모든 9개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치조에 갈라짐이 있는 경우 하나에만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이염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모님은 중이염이 있어서 이제 9개월이 있으면은 청각도 문제가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이염은 우리가 이제 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고 뭐 폐렴으로 다 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나아주면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중이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목구멍에는 중이 가운데 귀와 연결된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원래 아기 때는 넓고 수평이기 때문에 목구멍의 균이 중이와 이렇게 교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그 합병증으로 급성 중이염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9개월이 있는 하나는 이것에 더욱 취약하다는 말씀이고 감기가 걸렸을 때마다 이제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시게 되는데 그때 중이염 여부를 꼭 이렇게 눈으로 봐서 확인을 하시고 중이염이 있다 그러면 항생제 치료나 배액 등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성장이 가능합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 중이염 때문에 청력이 정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중이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알게 됐네요. 자칫 또 다른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큼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주된 증상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급성 중이염이 발생하면 그 중이에게 물이 차는 증상인데 아기가 이제 귀를 아파하는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를 때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이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셔서 귀를 직접 들여다보고 귀 속을 항상 특히 감기 걸렸을 때는 보시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평생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기들도 커가면서 지금 중이관이나 귀의 위치 등이 바뀌기 때문에 보통 만 10살 정도가 되면은 중이염이 저절로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이염, 이 9개월이 있는 아이는 더 취약한 질병인 만큼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면 한 번씩 더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근데 또 점막하 9개월이라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일반 9개월과는 뭐가 다른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점막하 9개월은 모르고 보면 사실 모를 수도 있는 질환인데 네.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국에 입천장이 갈라져 있지는 않지만 점막 하부에 아까 말씀드린 연국의 근육이 갈라져 있는 경우를 점막하 9개월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근데 갈라졌다고 해도 다 갈라져 있지도 않고 일부만 또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점막하 9개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발음을 잘 할 수 있는 정도의 근육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 있는 3살 이후에야 이제 우리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점막하 9개월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수님과 함께 9개월의 정의와 원인 그리고 치료 과정과 수술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잘 몰랐던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순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도 저희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씩씩하게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